안녕하세요, 바람냥이입니다. 오늘은 장가계 여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가계를 4번 다녀왔고요. 20대 중반에 처음 갔는데 그때는 사실 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그냥 다 산이다, 이거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등산하러 다니냐, 저는 이제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었는데, 마지막 다녀온 게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영상은 제가 작년 6월에 갔을 때 사천항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끝에 날개를 보니까. 그래서 공항도 나름대로 산이 없는 주변에다 공항을 지었을 텐데 산 사이로 날고 있는 듯한 그런, 처음에 갔을 때는 약간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산 사이로 날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저 멀리 그 천문산이 보입니다. 도착한 모습인데요. 운전 잘했죠. 자, 비행기 이동하면서 영상입니다. 천문산이 이렇게 보이죠? 시내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천문동입니다. 시그니처죠, 장가계 시그니처. 자, 장가계 여행 한눈에 보기. 제 생각에, 제 기준에 장가계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되면 가장 좋더라, 또 중요하더라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 먼저 장가계 여행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도 봄, 가을에 관광하기 가장 좋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겨울이나 한여름에도 관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자, 이렇게 보면 파란색이 성수기,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비수기로 들어가는데, 이 비수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좋은 점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합니다. 이런 비수기에 갈 때는 성수기 가격 대비 한 70%에서 한 50%까지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합니다.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장가계 또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항공편입니다. 장가계 여행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장사공항으로 들어가는가 장가계 공항으로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크게 상품이 나뉩니다. 장가계까지는 우리나라 인천에서도 3시간 한 반 정도 걸리고, 가장 가까운 남쪽에 있는 무안공항에서 3시간 10분이면 도착하는데, 가격은 좀 저렴합니다만 장가계까지 4시간 반 동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왕복이면 9시간이죠. 근데 이 9시간이 뭐 말이 쉬워서 9시간이지 차에서 4시간 이상 이동한다는 게 상들죠. 그리고 장가계 들어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40대, 50대부터 한 70대까지 조금 연령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장가계 직항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다. 그 대신 장가계 직항은 가격대가 20만 원 정도 더 비싸다 하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장가계 직항은 인천에서 지금 대한항공, 에어서울, 3U, 사천항공인데 청주에서도 들어가고 지금 무안과 대구에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공항에서도 장가계 직항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20만 원 비싸지만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비용, 장사공항으로 들어가서 장사에서 장가계까지 4시간 반 이동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지방에서 출발하는 이 편을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장가계 여행 코스, 관광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문산과 무릉원 풍경구 원가계가 메인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하루씩 코스가 되겠고, 이런 코스들로 3일차 일정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빈 시간에 조금 들어가는 관광지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문산은 장가계의 시그니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죠. 산이 깎여가지고 동굴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천문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가는 문, 천문 동굴이라고도 하고 천문산이라고도 하고, 케이블카를 이 밑에서 시내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데 정상인데 정상까지 한 4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상당히 장관이고 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서편 코스 걸어서 이동을 하고 동편 코스로 천문동까지 와서 천문동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 산 속에 터널을 뚫어놨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그래서 터널을 타고 내려와서 천문동 중간을 보고 또 내려와서 이제 그 밑에서 사진 찍고 광장이 나옵니다. 광장에서 사진도 찍고 관람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 한 번 더 내려오면 이제 주차장까지 내려올 수 있는 코스가 나옵니다. 하나투어 상품이 조금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거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천문산은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서
케이블카 타고 청산까지 올라가고, 서편 코스 귀곡잔도 유리잔도 타고 걸어와서 천문동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천문동 밑에 도착해서 포인트에서 사진 찍고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또 한 번 더 내려옵니다. 작년에 갔을 때 좀 달라진 점은 천문동 주차장에서 셔틀버스 주차장까지 아주 꼬불꼬불한 길을 그 승합차로 이동을 해서 내려왔었는데, 그게 이제 위험하고 사고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사도 심하고, 천문산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유리잔도, 귀곡잔도 귀신이 곡하면서 걷는다고 해서 귀곡잔도라고 하고, 유리잔도는 이 밑에가 다 보이게 해놨습니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렵고 무섭고 이런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장가계를 4번을 다녀왔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멋진 케이블카 타는 광경 같은 걸 좀 찍고 그랬어야 되는데, 고소공포증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좀 못 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갔다 온 게 작년 6월에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될지도 몰랐죠. 그래서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타면 상당히 좀 무서워가지고. 근데 상당히 절경이고 멋진 풍경입니다. 자, 그 다음 코스가 원각의 천자산 코스입니다. 그래서 백룡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이것도 상당히 멋진 그건데, 백룡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미온대, 천하제일교, 그리고 버스들 계속 타고 이동을 하면서 주차장까지 가서 천자산에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보충 관광지라고 말씀드렸던 보봉호수 황룡동굴 대엽곡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메인 코스들은 아니지만 거리도 약간 있으면서 채로 시간도 한 2시간 정도 됩니다. 한 번쯤은 가볼 만은 하지만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메인 코스들 돌다가 시간이 남을 때, 또 일정이 좀 너무 길거나 4박 6일짜리거나 좀 일정이 길 때는 이런 지역을 한 2시간 정도 코스로 하나씩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호텔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치료할 수 있는 관광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봉호수, 그 다음 황룡동굴입니다. 보봉호수도 그 예전에 뭉쳐야 뜬다 해서 그 노래하고 배 타면서 뭐 노래하고 뭐 이런 좀 관심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황룡동굴, 정유석 동굴입니다. 그리고 대엽곡. 저는 요 한 중간을 그냥 처음 정도밖에 못 갑니다. 좀 겁이 많아가지고. 유리 미끄럼틀도 요즘에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 미끄럼틀 타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그 주차장까지 다시 오는 방법이 있고요. 72기로, 여기가 이제 새로 생긴 지역인데, 천문동 이 동굴이 뚫려 있죠. 천문동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 관광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길에 뭐 야시장도 돼 있고 뮤지컬도 하고 막. 칠성산은 새로 생긴 관광지인데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크게 메리트는 뭐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자, 호텔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은 장각의 시내에 있는 호텔과 무릉원 쪽에, 무릉원 풍경구 쪽에 위치한 호텔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저도 4성급도 가격 때문에 한번 써보긴 했지만 조금 식사도 그렇고 호텔 객실이라든지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5성급이 돼 있는 호텔로 좀 가시길 권장드리고, 뭐 시내에 있는 베스트 웨스턴 호텔이나 블루베이 호텔, 5성급 호텔들이 많죠. 이런 호텔 다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으니까 정말 어지간하면 5성급 호텔이 있는 상품을 좀 선택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무릉원 호텔은 무릉원 쪽에, 무릉원 풍경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이동이 좀 줄어들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는 있고, 근데 주변에 조금 놀러 다닐 만한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주변에 뭐 이런 그 양꼬치집이라든지 양꼬치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실 곳들, 이런 곳들은 상당히 많으니까 그 정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풀만 호텔이 가장 좀 저는 좀 멋있기도 하고 좀 좋더라고요. 규모도 있고. 크라운 프라자 호텔도 괜찮은 편이고요. 호텔은 전반적으로 장가계는 5성급 정도면 무난하다. 그리고 장가계에서 이 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관광하시고 저녁 드시고 맥주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쇼를 보러 가는데 보통 밤에 하니까요.
네, 이 천문 오션쇼가 사실 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는 이제 야외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뮤지컬도 상당히 규모도 크고, 여기는 이제 12월에서 3월에는 공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매력 상서 쇼로 대체를 하는데, 이 매력 상서 쇼는 실내입니다. 근데 실내에서도 좀 멋지고 규모도 있고, 겨울에 가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천문 호선 쇼를 관람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이런 동남아랑은 다르게 여기는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 패키지를 봐도 현지식이 막 하루에 2끼 먹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한 끼는 한식이고요. 어떤 팀들은 상황 봐서 하루에 2번 한식당 가는 팀들도 있습니다. 아침 조식은 호텔에서 드실 거니까. 식당 소개를 몇 군데만 해드리면, 여기는 저도 좀 좋아하는 식당인데 황금성 식당이라고 무릉원 풍경구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식사 굉장히 깔끔하고 정갈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기들도 다 한국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젓가락을 중국 가면 저 끝에 얇은 걸 쓰는데 안 그래가지고 더 좋더라고요.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람, 여기도 이제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통태탕 이런 걸 많이 드시고요. 저는 이렇게 그 해외에서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까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래서 가면 라면을 꼭 먹습니다. 말씀 잘 하셔가지고 라면도 하나 끓여 드시면 한국에서 먹는 것보단 정말 맛있죠. 라면도 하나씩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식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메뉴는 아예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은 어지간하면 또 메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거, 샤브샤브 이것도 요즘에 뭐 마라 뭐 인기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도 먹을만하고, 동북요리는 여러 명이 이제 앉아서 8분에서 10분 정도 원탁에 앉아가지고 식사하실 건데 여러 가지 메뉴 이렇게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고, 요건 저도 안 먹어본 것 같고, 양꼬치 이런 거는 주변에 식당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서 그냥 식사하시고 나서 저녁에 마실 나가서 좀. 자, 그 다음 간단하게 장각의 여행 예산이나 여행 추천하는 상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저렴한 상품들은 장사공항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상품들은 7, 80만 원대 이런 상품들도 있고, 뭐 홈쇼핑에서 60만 원대 상품들도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쇼핑이 한 4번 있고 옵션도 현지 가서 돈을 좀 많이 쓰게 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품들이, 여행사들은 이제 특가라고 해서 뭐 표현을 해놓기도 했는데, 그런 상품들이 사실 특가라기보다는 현지에서 이렇게 좀 돈을 더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 가시면 70만 원에 가셨다고 해도 옵션으로 한 30만 원 정도 쓰게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일,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관광지들, 그것도 딱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쇼라든지 천문산에서 이렇게 코스들 이렇게 좀 돌아보고 와야 되는데, 그런 상품들을 좀 옵션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현지에서 좀 돈을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좀 봐볼까요? 기준을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 뭐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이런 내공이 있으시고, 또 내가 쇼핑 가서도 뭐 건강 게르마늄이니 뭐 이렇게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는 그런 불필요한 소비를 잘 하지 않고, 그 내공도 있어서 가이드에게 뭐 휘말리지 않고, 뭐 이럴 타실 분들은 뭐 좀 저렴한 상품 가셔도 뭐 상관없겠지만은, 이런 70만 원대 상품을 보면 벌써 쇼핑이 4번이죠. 5성급 호텔이고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것만 보면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그 패키지 상품 보실 때 가격이 중요합니다만은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쇼핑이 몇 번인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일단 70만 원대 상품은 쇼핑을 4번 갑니다. 뭐 게르마늄이라든지 뭐 진주, 침향, 뭐 라텍스라든지 막 이런 데를 많이 가죠. 근데 이런 가격들이 좀 싸지는 않아요. 좀 싸게는 30만 원에서 한 100만 원이 넘는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안 사면 또 가이드가 약간 또 눈치 주고, 눈치도 약간 보이기도 하고, 보이차 이런 데도 보이차가 상당히 비싸요. 한 개에 뭐 한 달 먹을 양이라고 해도 뭐 한 30만 원, 뭐 40만 원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쇼핑이 없는 그런 일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주변에 있는 제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좀 보면 게르마늄이나 뭐 이런 거 가서 좀 진주 크림이랑 이런 좀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한 적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좀 사가지고 오시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손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선택 관광 같은 게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72기로 공중정원 여기는 굳이 필요는 없는데 대엽곡 이게 벌써 100불이죠. 72기로 30불에 대엽곡 100불. 대엽곡도 꼭 가보실 만한 지역이다 보니까 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비게 해놨어요. 이 일정들 보면. 그 다음 매력상수라든지 이런 쇼들 60불 벌써 200불이 넘었죠. 그리고 포봉호수 여기는 뭐 크게 가진 않아도 되니까 거기 보시면 이 천문산사의 귀곡전도 유리전도 천문산 이거를 다 옵션을 해놨어요. 65불이죠. 벌써 300불입니다. 케이블카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천문호선쇼 뭐 쇼는 뭐 하나만 더 보면 되니까 일단 지금까지 3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이 좀 넘는 돈이죠. 벌써 4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쇼핑에서 불필요한 또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적정 가격이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라고 보고 가시면 참 좋아요. 이 상품 지금 장사로 들어가는 거네요. 장사로 들어가는 거를 또 이렇고 장가계 직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장가계 직항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니까요. 장가계 직항은 지금 마감이 좀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가계 직항은 지방에서 좀 가시길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 저희 무안에서 가는 장가계 직항을 한번 봐볼까요? 이건 부산 출발인데 부산 출발 장가계 직항 노쇼핑. 저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노쇼핑. 이런 상품들도 보면 전야성 뭐 많이 안 남았죠. 노쇼핑에 14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막 70만 원에 비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서 쓰는 돈에 비하면 덜 비싼 겁니다. 아까 장사로 가는 상품이 70만 원대 쇼핑 4번에 이런 건데 쇼핑이고 이건 옵션 한 10만 원어치 하시더라도 한 150만 원 정도 나가니까 훨씬 또 일정도 괜찮고 깔끔하고 여행이 정말 좀 달라지거든요. 전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가이드들이 저도 물론 가이드님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저도 손님들 모시고 많이 나가니까 가이드들이랑 뭐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가이드는 손님의 안전과 관광과 이런 지식들을 좀 공유하면서 좀 재밌게도 해주고 상황을 좀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자꾸 이제 이런 좀 저가 상품으로 가면 가이드들이 좀 물건팔이가 돼요. 뭐 쇼핑 좀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 옵션을 좀 유도하는 그런 역할로 좀 전락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저는 좀 여행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가이드의 본질 또 여행의 본질만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노쇼핑이나 풀옵션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기 무안에서 가는 것들 보면 저희 무안공항에서도 지금 비행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좀 저렴할 때는 140만 원짜리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게 올 포함의 노쇼핑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좀 제일 저렴한 가격이긴 하더라고요. 하나투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가계는 3박 4일만 가도 충분하게 관광을 다 하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4박 5일이나 뭐 4박 6일짜리 이런 일정으로 가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3박 4일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올 포함이죠. 올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가 장가계 직항으로 들어가면서 옵션이랑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제값 주고 가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가계 무안에서 출발해서 풀만 그 장가계에서도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고 쇼핑을 안 가고 선택 관광에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포함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딱 그 옵션이 조금 저가 상품을 보면 옵션을 판매하기 위해서 조금 관광지를 좀 더 추가해서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더 피곤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인 코스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셔도 충분하고 오히려 다음 날을 위해서 컨디션까지 더 아낄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한 번 더 추천드리자면 조금 비싼 상품 가보시길 권장드리고 하여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노쇼핑이라도 아니면 노옵션이라도 되어 있는 상품 좀 가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좀 마치고요. 저희는 그 광주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앞에 그 바람여행사라고 하고 이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좀 좋은 여행지나 나한테 맞는 그런 장가계 여행 상품 좀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뭐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롯데관광 뭐 이런 좀 큰 회사들은 다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나가는 이런 상품들까지 다 취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문의 내용이나 인원수가 많아서 좀 단체로 우리만 좀 견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견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견적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